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울원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신지연. 서울 안마취통증학과 원장 우상우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아 네. 크리스마스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우상호 선생님 잘 보내셨어요? 가족과 함께 아, 크리스마스 네. 보냈죠. 네. 저 2024년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고 벌써 12월이고 다음 주면 새해가 돼요. 진짜 예. 빠르네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비욘디 채널과 저희들 방송을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네. 모두 다시 한번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좋죠? 혹시 음악 감상 좋아하세요? 음악 감상이요? 네. 네, 좋아하죠. 어떤 음악 들으세요, 보통? 요새 저는 이제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실은 원래 네. 클래식을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클래식보다는 이제 막 네. 락이나 이런 우성호 밴드 선생님 음악들. 밴드 하셨었잖아요, 학교 네. 때. 그죠? 저희 매직이라고 서울대 의대 매직이라는 밴드가 있어서 예. 제가 베이스 기타를 했었습니다. 네. 네. 원래 락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이 공연장에 가서 클래식을 막상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많이 이제 들으러 다녔죠. 자랑할 게 있는데 실은 얼마 전에 네. 임윤찬 공연도 네, 다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환상적인 경험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은 음악반이었거든요. 오케스트라 음악반이요? 동아리여서. 서울대 오케스트라. 예, 예. 첼로를 연주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클래식은 잘 안 듣고 네네. 저는 요즘에는 데이식스에 빠져 있어요. 데이식스요? 네. 노래 너무 많아요. 꼭 들어보세요. 듣고 있으면 매우 네네. 행복해져요. 네. 저도 한번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노래 네, 네. 예뻤어. 그래요? 모든 노래가 다 좋아요. 네. 그냥 인기곡 네네. 순서로 다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의 장르만큼이나 선호하는 음악의 종류는 매우들 다 다양하실 것 같고 네. 가수들도 막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음악과 관련돼서 음악이랑 통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이 꼭 듣는 즐거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는데요. 혹시 모차르트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모차르트 효과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네네. 하나인데 이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993년도에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은 후에 공간 추론 능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었는데요. 네네. 그 효과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음. 하고요. 그리고 이후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뇌의 활동이 촉진되어서 지능이 향상될 수 있어서 특히 아이들에게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태교 음악으로도 많이 사용이 음. 되죠. 네네. 맞아요. 네. 다만 실제로는 이후에 여러 후속 연구들을 이제 진짜 이런지 네네.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뭐 모차르트 효과를 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대신 일부 연구들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닌 다른 음악들, 즉 클래식 음악 이외의 다른 음악들을 들었을 때도 유사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음악의 장르보다는 이제 음악 활동 자체가 뇌 네. 발달과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네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음악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신경 연결을 강화시키고 청각 처리, 이제 운동 조절, 기억력, 주의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 발달 촉진이나 수학적 사고 능력, 이 네네. 홀리해피 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하던 친구들이 수학을 잘했던 것 같다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리고 정서 지능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 밖에도 화이트 노이즈, 네네.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예. 요즘 많이 공부할 때 네네.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ASMR 같은 걸로 많이 그렇죠. 예. 듣죠. 넓은 주파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강도로 전달되는 소음을 일컫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파도 소리, 빗방울 소리 같은 네네. 그런 백색 소음들이 주변의 소음을 상쇄해서 이 네. 숙면을 돕는다든지 이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예. 효과들이 많은데 네. 이제 실제로 통증 조절과도 통증 관련이 있고 조절. 예.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음악이 사실 들어보신 적 통증이요? 있으세요? 네네. 브라운 노이즈를 따뜻한 초콜릿 님이 브라운 노이즈를 듣는데 좋다고 하시네요. 브라운 노이즈 뭔지 찾아봐야겠어요. 네네네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으로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을 시도해 보자는 연구들이 되게 예전부터 예.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검색해 봐도 네네. 많은 연구들을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찾아볼 수 네네. 있는데요.
이제 하나 소개드릴 논문은 네. 2022년도에 네네. 중국에서 연구된 음. 메타 분석 연구로 네. 소아 애들에서 네. 이제 진행됐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입니다. 총 5,601명을 포함한 음. 38개의 어. ICT 연구를 분석했더니 네. 6개의 그룹에서 3개의 음악 그룹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진동 효과를 보였다고 어. 하는데요. 그게 네네. 바로 클래식 음악, 네. 아동 음악, 팝 어. 음악 이런 3 종류의 아. 음악들이라고 였다고 합니다. 음. 이제 그다음 네네. 논문은 한국에서 연구된 건데요. 네네. 이제 부인과 네네. 라파로 그러니까 복강경 아 수술할 방귀수. 때 네네네. 그 수술 후의 통증에 대한 연구인데 이 복강경 부인과 수술을 받는 음. 환자들한테 수술 중에 이제 헤드폰을 통해서 네네.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어. 해요. 네네. 그랬더니 음악을 청취한 환자군의 경우 네. 감정이나 통증 등을 포함한 총 5가지 항목에서 음.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제 음악을 어. 들려주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예. 더 의미 있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또 수술 후 36시간째에서 통증 수준이 훨씬 음.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여자분들 해 봤으니까 남자분들 네. 비뇨기과 시술과 어.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제 플렉서블 시스토스코피라고 해서 네네네. 이제 방광경이죠. 어 예. 예예예. 방광경 시술과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한 이제 시스테마틱 음. 리뷰 논문인데요. 399명의 환자를 포함한 4개의 연구들을 분석했는데 네. 4개의 연구 중에서 3개의 연구에서는 음. 통증이 유의미하게 네네. 감소했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더 음.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음. 이제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결국 정리해 네네네네. 보자면 우선 음악이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그리고 에 모두에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성 통증과 같이 복잡한 만성 통증 환자에서도 통증의 강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음. 하네요. 이제 수술 중 듣는 음악은 역시 수술 후 통증 감소에 도움이 음. 될 수 있으며 통증 감소뿐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울감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발치와 같은 치과 치료 시에도 음악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음.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술 중에 네네네. 사실 수술장에 음악 많이 어어 틀어 맞아요. 놓잖아요. 네. 마취과 맞아요. 하면 막 교수님들 외과 교수님들 클래식 음악 틀어 놓으시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저희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그 분당서울대병원에 네. 정형외과 김태균 네. 교수님도 항상 네. 클래식을 틀어 놓으셔 갖고 네. 네네. 클래식을 틀어 놓아서 환자분들한테 지금 생각해 보니 되게 좋은 그게 영향을 미쳤을 좋았던 것 것 같네요. 같아요. 예. 그게요. 근데 저 그런 연구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그걸 틀어 놓고 수술을 하면 네네. 약간 수술하는 사람도 펑션이 좀 좋아진다는 어. 연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예 그 있을 법한 안정감을 예. 느낀다든지. 음. 그러면 네네. 음악의 그럼 이제 기전이 어떤지 알아볼까요? 음악의 음. 통증 감소 음악으로 인한 통증의 감소 효과는 과연 어떻게 네. 일어나는 걸까요? 우선 음악을 듣게 되면 이제 통증 경로와 경쟁하는 감각 경로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걸 통증의 관문설,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 티어리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경로가 있고 또 이제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 경로가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 신경 경로가 하나의 이제 공통된 전달 통로를 또 따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차선 도로를 따라서 통증 신호가 지나다니거나 혹은 감각 신호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악을 듣는 동안에 이제 감각 경로가 활성화되면 반대로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그 신호 경로는 얘네들이 이제 이용이 안 되니까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감각 부분들이 막 활성화가 되면 이제 통증의 감소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뭐 물리치료, 뭐 탠스 이런 데서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뭐 뭐 스크래블러 네네. 테라피 뭐 이런 맞아요. 것들도 있죠. 다른 자극을 주면 이제 통증 음.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론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많이 통증이 써요. 네. 우리 왜 대상포진후 신경병증 그 예예. 맞아요, 캡사이신 맞아요. 패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캡사이신을 치료로 쓰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일부러 더 화끈화끈하게 만드는 네. 그런 치료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 전달 물질을 다 소모시키면 이제 통증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원래 밤에 저희가 그 대부분의 통증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의 손상에 의한 통증들은 밤이 돼서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오히려 통증이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에 다른 신호들이 맞아요. 안 어깨 들어오니까. 통증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특히 밤에 맞아요. 아프신 경우들이 많죠. 어깨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음악 감상이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이제 뇌인성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진통제, 그 오피오이드 분비를 증가시켜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이게 된다고 하네요. 2011년 네이처의 이제 뉴로사이언스에 따르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감동을 느낄 때는 뇌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서적인 안정이나 통증 감소 효과와 연관이 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제 클래식 음악 감상을 했을 때 진통 효과가 있는 이제 그런 뇌인성 오피오이드 분비가 관련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제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이제 다니엘 레비틴 교수 연구팀이라는 데서 오피오이드 기량체인 이제 나트렉손을 투여를 했을 때 음악 청취의 즐거움이 반대로 이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 음악 감상이 이게 뭔가 그런 뇌인성 오피오이드 분비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음악들 중에서 어떤 음악이 통증 감소에 보다 효과적일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건 클래식 음악이에요. 이제 클래식 음악들이 보통은 차분하고 되게 짜임새 있는 이제 구조화된 멜로디를 가지고 있죠. 그게 반복이 된다든지. 그래서 통증 조절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연구에서도 클래식 음악, 뭐 아동 음악, 팝 음악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었죠. 또 이제 분당 뭐 120비트 이하의 느린 템포의 음악들이 통증 조절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많은 클래식 음악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또 이제 다양한 클래식 음악들 장르들이 또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후기 바로크 음악들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만 되게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이제 한꺼번에 자극을 해서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이제 뇌의 그런 신호들을 분산시키고 통증 인식을 떨어뜨리고 줄이는데 아까 이제 게이트 티어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호가 이제 계속 들어오면 통증을 인지하는 그게 좀 줄어드니까 그런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크 또 음악이면 네. 뭔가요? 핸델? 뭐 이런 건가요? 그거보다 좀 더 뒤에 뒤에요? 이제 네네. 바흐인가요? 네네. 뭐 아마 이제 고때 저도 바로크 정확한 음악. 시기까지는 네. 아, 바보가 되어서 이제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리듬 패턴이 이제 청취자의 신체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이제 아까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연구도 그거죠. 클래식 아동 음악, 팝 음악 이런 것들이 통증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거고요. 이제 반대로 음악의 장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연구들도 있었대요. 음악의 장르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선호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여기 아직은 청춘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요소인가 봐요. 네. 특히 이제 내가 어떤 음악을 선택을 하고 그걸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획득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통증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하고요. 실제로는 음악의 어떤 종류보다는 이 음량,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대요. 2022년도에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이제 이 배경음보다 5데시벨 높이 그리고 10데시벨, 15데시벨, 20데시벨 이렇게 높게 해서 각각 다 비교를 해봤는데 의외로 음악의 종류가 별로 관계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냥 한 5데시벨 정도의 높은 속삭이는 듯한 정도의 음량이 제일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뭐 10데시벨을 넘어가서 15데시벨, 20데시벨 배경음보다 너무 시끄러워지면 오히려 이제 좀 반대에 별로 안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동물 실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동물 실험이었다고 하니까 이 음량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따뜻한 초코라떼님이 공부할 때 음악이 듣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공부에 고통을 느끼게? 네. 공부 고통스러우신가요? 맞아요. 그죠. 공부는 고통스러워요. 네. 모두에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실 때 물론 지금도 열심히 기억이 안 하시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벌써 너무 한 30년 전 얘기인가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음악 많이 들었던 것 저도 같아요. 음악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게 백색 소음 같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음악을 들으면 다른 이제 시끄러운 소리들이 안 들리고 또 맞아요. 되게 그런 음악 들을 때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음악들이 나오니까 네. 다른 소음들이 오히려 좀 안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청춘이다님이 무슨 음악 들으셨냐고 하는데 저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네. 건 너바나?
너바나를 너무 옛날 들으면서 공부를 너바나, 하셨어요? 그린데이 막 이런 그쵸. 어렸을 약간 때는 팝송이 네. 영어 가사가 잘 안 들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음악은 들으면 이게 가사를 따라 가사를 부르게 계속 되고 이렇게 듣다 맞아요, 보니까 약간 맞아요. 집중이 흐트러지는데 팝송은 어차피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예, 같아요. 약간 나중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나중에 네네. 가사를 보면 '아 이런 가사였어?' 약간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음. 저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식스 음악을 들으면 어깨 아픈 게 사라지는 것 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흰둥이와 푸드리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게 결국 통증 감소에 제일 좋나요? 그러니까 연구들을 보면 어쨌거나 음악에 장르와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클래식 음악이 제일 연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팝 음악이나 대중가요는 이제 장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게 그게 좀 오히려 좀 어려울 것 어려울 수도 같아요. 있는 거죠. 예. 근데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정형화돼 있고 뭐 대중화된 음악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연구를 하기도 굉장히 좋고 또 취향을 많이 안 타니깐요. 클래식 음악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연구가 제일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는 게 제일 자체가 좋죠. 그 스트레스 해소나 이제 실제 통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깐요. 네. 팝 음악도 아까 그 네.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수술 전후로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거는 통증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며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의 조명 가게를 봤는데 네네. 아직 안 아니요. 보셨죠? 예. 조명 맞습니다. 가게에서 보면 거기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음. 환자들한테 네. 이제 간호사가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 계속 감각을 자극해 주는 게 그쵸. 효과가 그건 드라마에서 나온 거지만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네. 보면 이제 그 사후 세계에 간 사람들한테 그 네네. 음악이 막 들리거든요. 이 심리적인 안정 효과 면에서 네. 청각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 게 저희 예전에 이제 마취할 때 배웠었는데 뭐 시각, 청각, 뭐 미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마취할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고 빨리 깨는 게 청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술을 하는 도중에 뭐 무서운 일이지만 어웨이크가 생겼다. 뭐 예. 좀 각성 상태가 올라와서 마취해서 좀 깰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이제 말소리를 듣죠, 예,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억하는 게 게. 이제 예. 청각이죠. 네. 그래서 수술하다가 깨신 분들도 뭐 시각은 안 돌아왔지만 뭐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 이런 식으로 가장 빨리 감각이 회복되고 끝까지 남아 있는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청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청각을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음악들이 수술 도중에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환자 상태에 저희가 마취를 걸어 놓고 수술을 받을 때도 실제 마취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네. 인체 내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는 게 통증 조절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음. 그 그래도 마취과의사는 항상 귀를 뚫어 놔야 되는데. 왜 요즘에 그 MG 그거 네네네.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 네네. 귀 꽂고 있는 네네. 마취과의사는 귀로 굉장히 네네네. 많이 마취를 맞아요. 하거든요. 사실 네네. 물론 눈, 손이 다 그쵸. 중요하지만 네. 저희 마취할 때는 일정하게 울리는 심전도와 네. 산소 포화도 바이탈 바이탈 사인들. 사인들이 귀로 굉장히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잠깐 딴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책을 다른 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있다도 한다거나 아니면 예예. 네. 이제 마취를 해 놓고 그게 보통은 되게 안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환자의 네. 차트를 확인한다거나 그럴 때도 하다가도 그 소리가 딱 맞아요, 들으면 이상한 걸 맞아요. 바로 알잖아요, 마취과 네. 의사들은. 네. 그래서 또 너무 시끄럽게 해 놓으면 안 되죠. 네. 예. 항상 거의 클래식 음악들을 틀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이제 그 그것도 매우 크게 틀지는 않고 예예. 당연히 좀 맞습니다. 조용하게. 네. 홀리해피 님이 "운전 중에 음악을 들으면 집중을 더 잘하게 될까요?" 음 좀 그쵸. 분산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음 집중은. 그래도 확실히 뭔가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계속 다른 소리가 중간중간 발생을 하면 네. 그거에 이제 계속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음악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환경 내에서 그 자극이 계속 들어오니까 고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맞아요. 안정감을 느낄 차라리 수도 음악 있지 듣는 게 않을까. 나은 것 같기도 한 게 네. 요즘에는 워낙에
운전하면서 네. 전화하거나 뭐 네.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맞아요. 막 사고 났는데 알고 보면 뒤에서 뭐 문자를 치다가 났다 뭐 이런 네.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전공 과목들 중에서 음악 쪽에서는 네. 그 음악 치료하는 그런 맞아요. 전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네. 음악을 약간 치료적인 부분들로 사용하는 그런 전공 과목을 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음악은 그런 치료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수술하시기 전이나 후나 음. 뭐 이럴 때 저희도 실제 마취과에서 예전에 마취하거나 할 때 소아들 이제 소리 같은 거 좀 안정감 주기 위해서 귀를 뭐 네. 막아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꼭 하긴 네.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뭐 오늘 그렇게 네. 질문이 네네, 다른 거 많지는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네, 괜찮은데 다른 전공에 대해서 뭐 네. 통증에 관련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네. 질문을 아무거나 해주셔도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네, 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아니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달 이제 새해가 되면 다음 네. 달에는 자동차 사고와 네네네네. 통증에 네네. 대해서 네네.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미리 질문을 올려 주셔도 좋고요. 네. 음. 오늘은 그럼 오늘 월말인데 빠르게 저희 신경외과랑 마취통증의학과는 아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마음이 전부야님이 물어봐 네. 주셨는데요. 매우 다르지요. 네네. 모든 것이 다르지요. 신경외과는 파트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저희가 뇌, 척추 쪽을 네. 보시는 선생님들, 뇌 쪽 보시는 선생님들, 이제 그리고 베스큘라 베스큘러 쪽이었나요? 예예. 그 혈관 뇌도 뇌 종양이랑 네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야님이 말씀하신 게 다 비슷비슷한 가 아 면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네. 개원한 곳 음. 의원급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척추 질환을 많이 네. 보시니까. 뭐 두통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뇌니까 그쵸. 결국은 원래는 신경외과라 하면 외과는 수술을 하는 과니까요. 보통은 인제 머리 뇌 종양이나 종양 뇌수술. 파트가 있고 뇌혈관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 종양, 음. 척추 예전에는 척추 종양 쪽을 그러니까 음음. 정형외과에서도 척추 파트가 있잖아요. 네. 정형외과도 무릎이나 발목 뭐 맞아요. 어깨 다 파트들이 세부 분야가 다 있어서 분과들이 다 있는데 인제 환자분들이 흔히 그러니까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의원급의 신경외과 분들은 다 이제 척추를 많이 전공하신 분들이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머리 종양이나 뭐 혈관들은 이제 큰 병원, 예. 네네. 왜냐면 2차 이제 병원 이상급에서 보니까 보조해 줘야 되는 시스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예를 들어 중환자실을 가야 되는데 뇌 수술을 하신 분들은 개인 네. 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기가 어 어려우니까 네. 예 뇌 수술이나 이런 큰 파트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대학병원에 네. 계시고 척추 쪽 보시는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께서 개원가로 많이 오시다 네. 보니까 네, 어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취통증의학과가 이제 네. 마취, 뭐 그중에서도 심장 마취하시는 분, 문 소아 뭐 산부인 마취, 산과 마취 네, 뭐 다양하고 통증도 그중에 그중 이제 세부 한 분과인 거죠. 파트인데 보통 뭐 심장이나 간 이식 뭐 이런 마취 쪽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대학병원에 보통 남아 계시니까 저희처럼 이제 통증 파트를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네, 이제 네. 개원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비슷한 분과들끼리 또 모이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진료 보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근데 않습니다. 의원급에서는 네네.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네. 홍서희님,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피부과에서 주는 약과 마취통증학과에서 주는 약이 다 다른가요? 예방접종도 마취통증학과에서 하나요? 예방 접종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하고 있고요. 네. 뭐 약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의사마다 처방하는 약이 쪼끔 다를 수는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제는 그건 모두가 똑같죠. 주시고요. 네, 다 맞습니다. 똑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피부과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네.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부과 선생님의 주된 그 관심사는 그쵸, 피부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로션이나 뭐 바르는 칼라멘 로션 같은 네네. 거나 뭐 그런 항바이러스는 당연히 다시 주시는 거고 그렇고 그런 쪽으로 더 뭐 가려움증 그런 약 맞아요, 뭐 그런 걸 맞아요. 더 많이 주시는데 저 이전에 환자가 처방받아 갖고 본 처방전을 네. 보면 이제 저희는 좀 더
신경병증성 통증약을 많이 통증에 드려요. 네. 그래서 뭐 가바펜틴이라든지 네네네. 프레가발린이라든지 그것도 환자분의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에 그쵸. 따라 다르고 굉장히 뭐 젊은 분이 경미하게 오면 그냥 일반적인 그 진통제로도 가능하지만 네네. 그렇지 못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그쵸. 때문에 이제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그런 신경변성 통증에 쓰는 약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블럭 같은 거 신경 필요하면 차단술 그런 거 네네.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피부과 선생님들은 그런 치료를 하진 네네. 않으시니까요. 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 근처에다 직접 다이렉트로 주사하는 이제 신경 차단술도 좀 하는 편이죠. 네. 예방 접종도 저희가 하죠. 네.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강의도 해 주셨지만 그 대상포진 백신 요새 뭐 싱글릭스 많이 맞으시니깐요. 네. 예방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홍서희 님 "대상포진은 노인이 걸렸을 때 더 치명적이고 아픈가요? 할머니가 대상포진으로 너무 고생하셔서 무서우셨대요." 아 그쵸.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대상포진 오시면 면역력 때문에 무섭죠. 네. 그게 원래 알려져 있는 게 대상포진 예방 접종 자체가 50세 이상을 50세 대상으로 하고 이상이요. 있잖아요. 그 네. 이유가 이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게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사실 제일 큰 목적은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을 예방하기 맞아요. 위한 거거든요. 이제 항상 저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신경이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게 그 바이러스들이 막 그 피복을 다 그쵸, 그쵸. 갉아먹었는데 네. 젊은 사람들은 그냥 빨리 회복이 돼서 이게 네네. 다 재생이 잘 되는데 연세가 많으시거나 음. 면역력이 많이 뭐 면역 저하자 뭐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가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얘가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그 부위에 뭐 이렇게 전기가 스파크가 튀듯이 계속 네네. 찌릿찌릿하고 칼로 베는 듯한 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 감각 등 그런 신경병증 통증이 생기는데 이제 노인이 걸렸을 때 그래서 더 회복이 안 회복이 안 돼 되니까 그쵸. 그런 경우 더 치명적이고 아픈 음. 경우가 많죠. 바이러스 활성도 더 셀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더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싱그릭스라는 네. 그 백신이 좋은 게 이전의 백신들은 좀 네. 더 연세가 많으시면 그 면역 형성이 잘 안 된다고 되어 맞아요. 있었거든요. 옛날에 왜 우리 코로나 백신 처음 나왔을 때도 젊은 네네. 사람들은 잘 이제 백신을 맞아요. 면역이 생기는데 네. 어르신들은 그게 면역력이 잘 안 생긴다고 뭐 그런 뭐 얘기들이 4차 주사, 5차 있었잖아요. 네. 주사까지 계속 하셨죠.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새로 나온 싱글릭스는 아무래도 그 8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도 되게 90% 이상의 음. 그 효과가 있다고. 굉장히 높죠. 뭐 네. 99점 몇 그래서 퍼센트 단위로 나가니까 백신 음 성공률이.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홍선생님이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저는 50세 이하의 환자분들한테 뭐 맞으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그쵸. 싱글스 자체가 50세 이하의 그 네. 면역 저하자한테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뭐 그거는 이렇게 면역 저하자시면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전의 것들은 약독화 생백신이기 때문에 면역 네. 저하자들은 맞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우시면 50세 이상 되셨을 때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네 백신이다 맞아요. 보고 얘가 비싸죠. 유전자 제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뭐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니까 아니고 예. 예 다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싸지려면 글쎄요. 좀 원래 뭐 이전에 나왔던 뭐 네네네. 조스터박스나 스카이조스터 뭐 이런 약들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 비쌌는데 쪼끔씩 그쵸. 이제 대체제들이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예 좀 싸지겠죠. 싸지긴 했는데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님 어릴 때 수두가 앓은 적이 없어도 대상포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건희 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네. 얼굴이 보이셔 가지고. 음. 네. 그리고 철기 님 안녕하세요. 제가 눈밑 지방이겠죠? 눈밑 지방 음. 성형 수술 후 지연성 출혈이 생겨 재수술한 지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코 옆이 아이고. 쑤시고 눈밑이 당기는 통증이 아직 있습니다. 특히 눈 감을 때마다 당기는 통증이 있어서 신경 안정제 복용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지금 리보트릴과 항불안제 신경 안정제 복용 중이시라고 하네요. 음. 이 통증의 원인이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성형 수술을 하면서 구조적인 뭐 문제가 생겨서 아직 그게 회복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 뭐 신경 쪽에도 뭔가 손상이 네. 있었는지 예. 어 실제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뭐가 뭐 너무 짧아졌다든지 많이 예. 제거됐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어디 조직이 손상이 돼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결국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진통제 계통의 약을 드시거나 실제 염증 반응이 있으면 소염 진통제 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반대로 그 구조물상의 어떤 신경 쪽 통증이 의심이 된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밤에 더 심해지는 신경병치성 양상의 통증이 있다든지 뭐 쩌릿쩌릿하다든지 이런 신경 쪽을 건드리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신경 자체에 직접 작용하는 이제 증상 억제제들 뭐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이제 이런 약들을 드셔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리보트릴이나 항불안제 이런 것들도 통증에 도움이 될 수는 네. 있는데 실제로는 뭐 통증 자체가 어디서 기인을 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면 약간 안하하 신경이 네. 약간 건드려져서 뭐 아니면 네. 뭐 이 위가 아니니까 그죠? 이 네. 위쪽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있거든요. 딱 여기서 나오는 네. 안하하 신경이 약간 코 옆으로라는 걸 보면 약간 네. 그쪽일 것 같기도 만약에 한데 말초신경 쪽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뭐 진단적인 목적의 그게 신경 예 신경 차단술을 해 보시는 차단술을 해 것도 보실 수 괜찮죠. 있어요. 예를 들어 국소마취제만 단독으로 주사를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더라. 짧지만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좀 반복해서 시행을 해 보실 수도 있고 고주파 저희가 같은 것도 있고요. 고주파 같은 것도 있고요. 약제 같은 경우도 이제 리보트릴이나 항불안제 이런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도 뭐 좋은 약들이기는 하지만 신경 쪽에 작용하는 약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말고도 뭐 저희가 그 SNRI 뭐 이런 약들도 있고 TCA 계통의 약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제일 적합한지는 지금 알 수가 네. 없어서 그 이것저것 다 약들을 예 예 조합해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써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쪽 문제냐 아니면 기질적인 문제냐 요거를 네. 좀 알아야 될 거고 신경적인 문제라고 하면 1차 약제들은 오히려 그 TCA나 뭐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약들을 한번 바꿔가면서 복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이 효과가 없는데 계속 장기간 그냥 복용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쪼끔씩이라도 좀 점점점 호전이 되시는 것 같다 이러면 네. 또 회복이 예를 가능할 들어 것 뭐 같아요. 빠른 효과가 없더라도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증상이 예. 좋아졌고 두 달 전에 비해서는 또 더 좋아졌고 계속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이게 증상이 지금 그대로 똑같은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상황인지 고런 네.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주변을 담당하는 말초 신경들 저희가 네. 인프라오비탈 너브라든지 요런 데다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시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있어요. 뭐 요즘 뭐 보톡스도 네. 있고 그쵸. 뭐 고주파도 일단 근데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육류지방 성형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치의 네. 선생님한테 일단 수술 부위는 문제가 없는지 고걸 네.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다른 부위 아무리 치료해 봐야 백날 해도 효과가 없을 거고 만약 수술하신 선생님들께서 보셨는데 수술 부위는 잘 유지가 돼 있다.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 외에 다른 부위에 문제인 것 같다고 하면 이제 그 원인을 저희가 하나씩 찾아가면서 봐야겠죠. 네. 네. 오늘 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좋아하는 네. 멋진 음악과 함께 네. 연말을 잘 네. 마무리하시고요. 올 한 해도 매우 매우 네.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